안녕하십니까. 보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오후가 되는데요. 주말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된 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특집 방송입니다. 방송에 앞서 K보니따님, 아름다운 K보니따님이 정확한 10일 날짜에 또 10만원의 후원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아씨라는 분도 6개월 이상 5만원을 꼭꼭 자율구독료를 내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숙님도 근 1년 반 이상을 보고TV에게 지금 5만원씩 보내주고 계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보니따님은 정미숙님은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해드리려고 매일 한번 달라고 해도 안 주시니까 참 안타깝고요. 1년 된 K보니따님은 고고TV에 10만원씩 1년을 보내주신 K보니따님은 고고TV에게 매일 한번 부탁드리고 주소 하나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선물, 책이라도 한 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모든 고고TV의 자율구독료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20명만 되면 좋겠는데 10명이 안 되니 그래도 그런 분들 때문에 고고TV가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면서 일도 정진하겠습니다.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보다도 얼치기 평론가, 우파 유튜버, 그리고 신문 칼럼, 정치인보다 누구보다도 고고TV는 이준석이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도 의향이 있다 할 때부터 이준석을 띄우고 이준석은 분명히 당대표가 된다고 직설직격을 하면서 대선으로 몰고 갔고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면 아수라장판이 일주일 내에 벌어질 것이다 했는데 의외로 이준석이가 노련한 정치 기술로 그 도전을 뚫고 지금 그 안정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이준석을 건드리는 자는 국민한테 지탄을 받게 됐죠. 그래서 최소한 국힘 쪽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준석한테 납작 엎드려서 이준석을 따라하고 이준석을 연호하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이준석 때문에 이준석의 당대표 한 달 동안 사회와 정치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했습니다. 건 10년, 20년 동안 정치 좀 바꿔라. 여도야도 꼴도 보기 싫다. 다 바꿔라. 새로운 정치 좀 하자. 새로운 정치인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했죠. 드디어 이준석이가 당대표,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되면서 근본부터 바꾸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거기에 환호를 지르면서 국민들은 이준석을 통해서 정치의 현재를 다시 구성하고 미래를 보게 됐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치혁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하는 행동에 거침이 없죠. 토론 배틀을 당 대변인을 뽑는 토론 배틀을 성공시켰고 또 대선과 지방선거의 정책 아이디어를 일반인으로부터 공모한다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부터 소기의 교양 시험을 쳐서 기본 민초 정치인들을 제대로 길러내고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의원들, 일반 국회의원들을 길러내겠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더 한 발 나가서 작은 정부론, 보수의 가치인 작은 정부론을 갖고 나옵니다. 여가부는 없어도 된다. 여가부는 없어도 된다. 통일부도 없어도 된다. 또한 과기부, 보건복지부 등도 각 다른 부서로 쪼개서 작은 정부를 해야 하며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더 소모시키면 안 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작은 정부를 해야 된다 하는 보수의 기치를 들고 나오죠. 이준석의 생각과 연륜은 비록 30대 중반이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다.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아젠다를 들고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지금 통일부 같은 거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죠? 여가부는 폐지돼야 마땅하며 통일부도 폐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 안 그래도
10일 되는 날, 7월 10일 날 한 달 되는 날에 특집 방송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오전에 쭉 신문 언론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SBS에서 논설위원이 3시간 이상을 이준석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밤 8시 뉴스에서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편집해서 방송할 텐데요. 그 인터뷰를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의 가치는 어떤 것이고 이준석이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이준석은 무엇을 꿈꾸며 앞으로 이준석은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를 제대로 인터뷰한 것이 있어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말보다 훨씬 더 인터뷰를 잘 땄고 잘 정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준석에 우리가 네 번 연설을 했죠. 그죠?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이렇게 했죠. 그게 진짜 30대의 연설문으로서는 대단히 훌륭한 연설문이었습니다. 근본과 결과와 미래를 다 찍어내는 연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기 전에 선언 출마하기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준석의 캐치프레이즈는 뭐였죠? 미래의 국민은 변화하는 미래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이준석 나를 밀어주십시오. 그러죠. 그죠? 여러분이 미래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돼서 변화와 혁신과 개혁과 혁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큰 줄기죠. 대구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과 공존할 자신이 있으면 나 이준석을 밀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광주에 가서는 광주가 하이라이트였어요. 대구도 하이라이트했지만 광주에 가서는 최근 젊은 세대는 위선과 오만에 찬 새로운 민주주의 방해자들과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말하는 거죠. 촛불로 거리를 메웠던 젊은 세대는 그들의 바람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와 이제 최전선에서 맞서고 있다. 보수로서 민주주의를 갖고 나온 것은 처음이에요. 문재인 물러가라, 빨갱이 물러가라 말고, 그죠? 이때까지 정치 역사상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70년에 여과 야, 즉 보수와 좌파, 보수와 진보의 관계를 보면은 진보 쪽 좌파들은 매번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70년을 팔아먹었고 보수는 산업화만 외쳤는데 이준석이가 민주주의 가치를 보수 거로 만들어버렸다. 광주에서. 그죠? 대구의 박근혜 탄핵 문제, 광주의 5.18 문제,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읽어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영광이 다 해간다는 것을 산업화 민주화 영광이 다 점으로 간다는 것을 느꼈다. 20대는 호남에 살든 영남에 살든 산업화 영광 때문에 누구를 찍지는 않을 거다. 또 민주화 때문에 누구를 찍지도 않을 거다. 과거의 이념 갈등이나 경제적 계급 갈등을 넘어선 다른 갈등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선진국형 진화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20대 정도밖에 없다는 생각을 이준석이는 했다. 지금 현재 보면 말이죠. 2030들이 5060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5060들이 그렇게 하고 6070들이 그렇게 광화문에 나가서 외치고 문재인 물러가라 하자 해서도 실패한 것을 2030들이 표로서 전체적인 그 사회 밑바닥에 흐르는 아젠다를 2030들이 갖고 5060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대단한 변화예요. 이준석이 없었다면 불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박근혜, 홍준표, 황교안 대표 시절과는 전혀 달라 보였다. 기자가 보니까 한국 정당사에서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많은 정치적 함의를 이끌어낸 적이 있었나 싶다. 조직이나 계파가 아닌 가치와 철학이 우선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준석은 말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의 비교 대상은 하버드 친구들이다.
성공가도를 달리며 일취월장하는 친구들에 비하면 자신의 처지가 초라해 보일 때도 많았을 것이다. 제가 항상 하는 말씀들이 토론 문화. 어렸을 때부터 서구의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토론 문화인데 그 토론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철학과 인문과 역사와 과학이 다 들어가 있다. 그 토론 문화에서 사회과학적인 인식, 사회과학적인 비판을 이준석이는 하버드 유학 시절 5년 동안을 터득했다. 그리고 과학고 시절도 터득을 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지금 다른 구시대 여야 꼴통 정치인들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있고 그들은 절대 이준석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준석은 권위에 대한 인정이 인색하다. 권위 대신 실력이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권위는 나이나 직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하버드에서 배웠다. 다른 사람들, 특히 경험과 경륜을 덜먹이는 사람들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존중은커녕 듣는 신용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싸가지가 없네, 있네 하는 말을 듣는다. 본인도 그런 말을 잘 듣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준석이 말하기를 저에게 강요하거나 조언하는 기성세대에게 제가 맞습니다 하지 않는 것은 제가 그분들보다 정치적 판단을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자신감이 없다면 어떻게 제가 당대표에 나왔겠는가? 프로야구 선수가 된다고 했을 때 선배한테는 후배가 변하고 던지면 안 된다는 룰이 있으면 이게 무슨 야구인가? 정치권에 들어오기로 한 이상 정치권에서 다 계급장 떼고 붙어야 하는 거다. 저는 후배들이 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제부터는 이때까지는 이준석의 현재 정당 정치개혁의 말한 거고, 이준석이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하태경이도 요즘 것들 연구소 하면서 2030 확장 프로젝트가 들어가면서 하태경이가 부산에서 득표율 1위예요. 부의경에서. 그리고 서울에서도 그 강남면 제외하고는 이준석이가 득표율 1위예요. 득표율이 4만 7천 표가 넘고도 낙선했는데 출구조사에서 1위하고 민주당 애들하고 2.7%이 안 떨어졌다. 2.7%로 떨어졌다. 그죠? 그런데 이준석은 담담하게 낙선의 변을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썼다. 보수의 생각이 더 젊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통적 보수가 사용하던 좌파, 종북, 공산주의 같은 단어 없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경제와 안보를 넘어선 정의, 공정, 젠더 이슈 등 다양한 고민을 하는 모습, 이렇게 낙선의 변을 쓰면서 앞으로 상계동에서가 아니라 어디서나 보수 정당이 그런 모습을 바뀌어가도록 견마시로를 다하겠다 하고 썼다. 이준석은 정치 천재라고 보시면 돼요. 10년을 갖다가 견마지로 절차 탁마를 했어요. 이준석이 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잘 아시죠, 그죠?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가서 이준석이를 스카우트했는데 이게 이 정도인지는 저도 잘 몰랐는데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던 시절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을 모아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서울과학고 동문들을 중심으로 시작했으나 서울대, 카이스트, 하버드 출신들이 돈 안 받고 가르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교사 수만 500명이 넘는 큰 단체로 발전했다.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과외를 해본 적이 없다. 과외 교사를 해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서울과학고에 하버드 나왔다고 하면 과외 가격이 대한민국 탑이다. 시간당 100만원, 200만원씩 받는 친구들이 있었다. 내가 돈 받고 사람들한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 제가 직업적으로 선생을 하면 모르겠지만은 돈을 받으면 엄청나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텐데 제가 그런 사교육을 하면서 사회개혁을 이야기하는 게 이상할 것 같아서 절대 안 했다. 여기서 젊은 이준석을 다시 보고 정치인 이준석을 다시 보셔야 돼요. 관료 출신들, 검판, 경들 이것들은 다 로펌에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한 달 뭐 수입이 1억, 2억이 되죠. 1년에 수십억을 당기죠. 로펌을 들어가고 또 변호사를 개업하면은 그들이 정치하는 날은 이제 없어야 돼요. 관료 출신들이 정치하는 날은 없어야 돼요. 똑똑한 자들이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면서 스스로 정치력과 사회 비판 능력을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저희가 교사 숫자만 500명이 되는 규모까지 갔다. 이 정도면 사무국 직원을 10명은 둬야 한다. 10명 더 둬야 돼요. 이준석이가 사업을 안 해봐서 뭐래. 500명을 움직이려면요. 한 2, 30명, 최소한 2, 30명의 사무직이 필요해요. 10명이면 월급 아무리 적게 줘도 다 합쳐서 1년에 몇 억씩은 줘야 한다. 몇 억이 뭐야? 응? 20명만 해도 3천만 원씩이면 2, 3은 6억을 들어가요. 6억. 사무국이 하는 일이 뭐냐면 봉사활동 확인서 떼주고 홍보물 만들고 시간표 짜는 거다. 전화 받고 전화 응대하는 게 골치 아파요. 애들 또 와가지고 불평도 하고 무료로 배우면서 제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야, 저희는 그런 것들을 모두 자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니 효율도 높고 부정도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었고 박근혜 대표가 저희 단체 방문했을 때 제가 2시간 동안 설명한 게 그거다. 효율적으로 일을 했고 부정도 발생하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것을 보고 입이 떡 떨어졌다. 누가? 박근혜 대표가. 그래서 박근혜 대표가 나를 영입한 거다. 이거 말입니다. 이런 거 아무나 못해요. 좌파 애들 이런 거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우파라는 정치꾼들이 이런 거 하는 거 봤어요? 못해요. 이런 거. 젊은 애들인가 했고 이준석이는 그 SBS에서 박진영 제목 붙여놨죠. 인터뷰 기사가 아주 장문으로 실렸어요. 기사 찾아서 보시고 뉴스로 나오는 것은 편집한 거니까 15분을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이 기자가 이준석을 3시간 동안 인터뷰한 결과 이 기자의 느낌은 이준석,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교육이다.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야 역시 교육이다. 교육을 이야기할 때 주먹으로 책상을 두들기면서 열을 올렸다. 이 사람의 끝이 무엇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의 시작은 교육이다. 교육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한 대전 연설은 보수의 교육 철학을 알아듣기 쉽게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다 이해하시죠? 그죠? 토론 배틀도 교육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정책 공부도 교육으로 들어가고, 그죠? 이때까지 했던 구시대적인, 대학 교수 나부랭이들 제껴버리고, 제대로 된 정책 공부를 일반인들한테 받아서 따듬는 것도 교육이고, 지방선거, 그죠? 지방선거 같을 때 소기에, 자격시험을 보겠다는 것도 교육이고, 그죠? 이준석은 말입니다. 제가 볼 적에 이준석은 한 번의 고비가 있어요. 대선까지. 윤석열이가 제3지대에서 결국은 국힘으로 안 들어오고 제3지대에서 끝까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거예요. 국힘에 안 들어오고 저 국힘의 경쟁자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한번 이준석이가 기존 꼴통 보수 우파 정치인들한테 공격을 받겠지만 그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3자 구도로 가서 이기면 돼요. 그리고 민주당인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 이재명이 워낙 양아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 영상 끝나고 나서는 왜 내가 한 달 동안 우파 유튜브들에 그렇게 지독한 비난을 했나 영상마다 그걸 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